당신은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 있는가? 말을 많이 하지 않는데도 왠지 또 만나고 싶은 사람. 별다른 조언을 해주지 않았는데도 그와 이야기하고 나면 기분이 나아지는 사람. 반대로 좋은 말을 했는데도 듣고 나면 불편한 사람도 있다.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 나는 오랫동안 이 질문을 품고 살았다. 왜 어떤 사람의 말은 위로가 되고 어떤 사람의 말은 상처가 될까? 왜 똑같은 충고를 해도 누군가는 고맙다고 하고 누군가는 화를 낼까? 답은 생각보다 간단했다. 내용이 아니라 방식이었다.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느냐의 문제였다. 지난주 버스 안에서 우연히 두 친구의 대화를 엿들었다. 한 친구가 회사에서 있었던 힘든 일을 털어놓고 있었다. 팀장님이 내 기획안을 또 엎었어. 2달 동안 준비한 건데. 그러자 옆 친구가 말했다. 너 항상 그러더라. 기획안 쓸 때 디테일이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거지. 분위기가 싸해졌다. 털어놓던 친구는 말을 멈췄고 창밖만 바라봤다. 조언한 친구는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표정이었다. 나는 그 순간을 보면서 생각했다. 저 친구는 위로받고 싶었을 뿐인데 받은 건 지적이었구나. 우리는 종종 착각한다. 정확한 지적이 도움이 된다고. 맞는 말을 해주면 상대가 고마워할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사람은 먼저 이해받고 싶어 한다. 자기 감정이 인정받았다고 느껴야 비로소 조언을 들을 마음이 생긴다. 순서가 중요하다. 공감이 먼저고 조언은 그 다음이다. 그런데 공감한다는 게 뭘까? 막연하게 들린다. 응, 힘들었겠다 같은 말을 하면 되는 걸까? 그것도 방법이지만 진짜 공감은 조금 다르다. 진짜 공감은 상대의 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상대가 지금 어떤 기분일지 상상해 보는 것이다. 아까 그 버스 안 상황을 다시 떠올려 보자. 만약 듣던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 2달이나 준비한 건데 엎어졌으면 정말 허무했겠다. 속상했겠어. 이 한마디면 충분하다. 상대는 자기 감정이 받아들여졌다고 느낀다. 그러면 마음이 열린다. 그 다음에야 다음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같은 이야기를 꺼낼 수 있다. 호감을 주는 사람들은 이 순서를 안다. 그들은 급하게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 일단 상대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본다. 너 지금 많이 힘들구나라는 걸 말과 표정으로 전한다. 그 순간 상대는 안심한다. 내가 과민한 게 아니구나, 내 감정이 이상한 게 아니구나 하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해야 할까? 첫 번째는 과거를 들추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무심코 이런 말을 자주 한다. 작년에도 그랬잖아, 전에도 그러더니 매번 그런 식이야. 이런 말은 듣는 사람을 움츠러들게 만든다. 방어적으로 만든다. 잠깐 상상해보자. 당신이 실수를 했다. 그런데 누군가 너 맨날 그래라고 말한다. 어떤 기분이 들까? 아마 변명하고 싶어질 것이다. 나 맨날 그러는 거 아닌데 라고 반박하고 싶어질 것이다. 대화는 싸움으로 번진다.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결과다. 반대로 이렇게 말한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음부턴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과거는 건드리지 않는다. 미래에 집중한다. 이미 지나간 일을 들춰봤자 바뀌는 건 없다. 중요한 건 앞으로다. 나는 한 선배를 떠올린다. 그는 회사에서 후배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후배가 실수를 해도 그는 절대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지난번에도 말했잖아. 왜 또 그래? 대신 이렇게 말했다. 이번엔 이 부분이 아쉬웠는데 다음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후배들은 그의 피드백을 편하게 받아들였다. 왜냐하면 비난이 아니라 제안처럼 들렸으니까. 두 번째 습관은 말을 끊지 않는 것이다. 이건 정말 어렵다. 상대가 이야기하는 중간에 우리는 자꾸 끼어들고 싶어진다. 아, 그거 나도 겪었어. 그래서 결론이 뭐야? 하지만 그 순간 상대는 자기 이야기를 멈춘다. 말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 며칠 전 한 카페에서 본 장면이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다. 한 사람이 최근에 이직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사실 결정하는 게 쉽지 않았어. 지금 회사도 나쁘진 않았거든. 그런데 여기까지 말하자 상대방이 끊었다.
맞아, 이직은 항상 고민되지. 나도 작년에.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다. 처음 말하던 사람은 멈췄다. 미소는 지었지만 눈빛은 조금 서운해 보였다. 자기 이야기를 끝까지 하고 싶었을 텐데 기회를 빼앗긴 것이다. 상대방은 공감하려고 자기 경험을 꺼낸 거였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론 말을 가로챈 셈이 됐다. 호감을 주는 사람은 다르게 행동한다. 상대가 말하는 동안 조용히 듣는다. 고개를 끄덕인다. 응, 그렇구나 그랬어? 그 같은 짧은 반응을 보인다. 이 작은 호응이 상대에게 힘을 준다. 계속 말해도 된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가 완전히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린다. 침묵이 흘러도 괜찮다. 상대가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일 수 있다. 그 침묵을 견디는 것. 그것도 듣기의 일부다. 말을 끊지 않는다는 건 단순히 입을 다물고 있다는 뜻이 아니다. 상대의 이야기에 온전히 집중한다는 뜻이다. 머릿속으로 내 할 말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많은 사람이 상대 말을 들으면서도 사실은 자기가 뭐라고 대답할지만 생각한다. 그건 진짜 듣기가 아니다. 진짜 듣기는 상대의 말뿐 아니라 감정까지 듣는 것이다. 상대가 말하는 내용 뒤에 숨은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회사 일이 힘들어라고 말할 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뭘까? 어쩌면 나 좀 알아줘, 내가 애쓰고 있다는 걸 인정해줘일 수도 있다. 세 번째 습관은 공감을 먼저 하는 것이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건 정말 중요해서 다시 강조하고 싶다. 우리는 누군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바로 해결책을 찾으려 한다. 특히 남성들이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대는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니다. 그냥 들어주길 원한다.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남자친구한테 고민 얘기하면 항상 해결책만 말해줘. 나는 그냥 위로받고 싶은데. 그 말을 듣고 나는 깨달았다. 때로는 침묵이 조언보다 낫다는 걸. 요즘 너무 힘들어라고 말하는 친구에게 그럼 이렇게 해봐라고 말하기보다 많이 힘들겠다라고 말하는 게 나을 때가 있다. 공감은 단순해 보이지만 강력하다. 상대는 혼자가 아니라고 느낀다. 자기 감정이 이상하지 않다고 안심한다. 공감한다고 해서 상대의 모든 행동에 동의해야 하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상사가 너무 싫어서 회사 그만두고 싶어라고 말한다고 하자. 당신은 속으로 생각할 수 있다. 지금 그만두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일단 공감부터 한다.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했구나. 힘들었겠다. 이렇게 말하면 친구는 자기 감정이 받아들여졌다고 느낀다. 그 다음에야 조심스럽게 의견을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그만두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생각이야? 순서가 중요하다. 공감 의견. 이 순서를 지키면 상대는 당신의 말을 훨씬 열린 마음으로 듣는다. 네 번째는 부드럽게 말하는 습관이다. 특히 맞는 말일수록 부드럽게 해야 한다. 이건 역설처럼 들린다. 맞는 말이면 당당하게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맞는 말이 가장 아프다. 상대도 알고 있는 진실이기 때문이다. 너 살 좀 빼야 하는 거 아니야? 이 말은 사실일 수 있다.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칼처럼 날카롭다. 반면 요즘 건강은 좀 어때? 같이 운동할래? 라고 하면 어떨까? 같은 관심이지만 전혀 다르게 들린다. 맞는 말을 부드럽게 전하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단정하지 않는다. 너는 항상 늦어보다 요즘 좀 늦는 것 같더라가 낫다. 둘째, 질문 형태로 바꾼다. 너 잘못했어 보다 혹시 이 부분은 다르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가 부드럽다. 셋째, 나를 주어로 쓴다. 너는 배려가 없어가 아니라 나는 그때 좀 서운했어 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처음엔 어색할 수 있다. 돌려 말하는 것 같고 솔직하지 못한 것 같다고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건 거짓말이 아니다. 배려다. 같은 내용을 상대가 받아들이기 쉽게 포장하는 것이다. 포장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선물을 줄 때 우리는 포장지로 감싼다. 속에 든 물건은 똑같지만 포장지가 있으면 더 특별해 보인다. 말도 마찬가지다. 내용은 같지만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받는 사람의 기분이 완전히 달라진다.
나는 한 의사 선생님을 기억한다. 그분은 환자에게 나쁜 소식을 전할 때도 부드러웠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대신 지금 이 정도 상태인데요. 함께 잘 관리해보면 좋아질 수 있어요. 라고 말했다. 환자들은 그분을 신뢰했다. 나쁜 소식도 그분 입에서 나오면 견딜만 했다. 이 네 가지 습관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모두 상대를 중심에 두는 말하기다.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보다 상대와의 관계를 지키는 걸 선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럼 나는 하고 싶은 말을 참아야 하나? 내 감정은 억누르고 상대만 배려해야 하나? 아니다. 그건 건강하지 않다. 진짜 좋은 관계는 서로가 편한 관계다. 나도 편하고 상대도 편한 관계. 문제는 균형이다. 내 말만 하는 것도 상대 눈치만 보는 것도 극단이다. 중요한 건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내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 둘은 양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자꾸 약속을 어긴다고 하자. 화가 난다. 하지만 너 진짜 최악이야 라고 말하면 관계가 깨진다.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약속을 기다리다가 혼자 있으면 나는 좀 섭섭해져. 다음엔 미리 말해줄 수 있어? 내 감정을 표현하되 상대를 공격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런 대화법을 비폭력 대화라고 부른다.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가 만든 개념이다. 그는 말했다. 관찰과 감정과 욕구와 부탁을 구분해서 말하라고. 너는 항상 늦어는 관찰이 아니라 평가다. 지난 3번 약속에서 내가 30분 이상 늦었어가 관찰이다. 너 때문에 짜증나는 감정 표현이 아니라 비난이다. 나는 기다리면서 불안했어가 진짜 감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처음엔 어렵다. 익숙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진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관계가 달라진다. 싸움이 줄어든다. 오해가 줄어든다.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된다. 말하기 습관을 바꾸려면 먼저 듣기부터 바꿔야 한다. 이건 역설 같지만 진실이다. 잘 듣는 사람이 잘 말한다. 왜냐하면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때문이다.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보인다. 듣기를 연습하는 방법이 있다. 오늘 누군가와 대화할 때 이렇게 해보라. 상대가 말하는 동안 내가 할 말을 생각하지 않기. 그냥 듣기만 하기. 처음엔 힘들 것이다. 머릿속이 시끄러울 것이다. 이러면 뭐라고 대답하지? 하는 생각이 자꾸 들 것이다. 그 생각을 밀어내라. 지금 이 순간 상대의 말에만 집중하라. 상대가 말을 마치면 잠깐 멈춰라. 3초만 침묵을 견뎌보라. 그리고 천천히 반응하라. 내 말은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맞아? 이렇게 확인하는 것도 좋다. 상대는 자기 말이 제대로 전달됐다고 느낀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자기 자신과의 대화다. 우리는 하루 종일 스스로에게 말을 건다. 대부분 무의식적이다. 아, 또 실수했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역시 난 안 돼. 이런 말들이 쌓이면 자존감이 낮아진다. 그리고 낮은 자존감은 타인과의 대화에도 영향을 준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게 말하는 연습을 해보라. 실수했을 때 바보 같은 짓 했네가 아니라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라고. 힘들 때 나는 약해가 아니라 지금은 힘들지만 곧 나아질 거야 라고. 자신에게 다정한 사람이 타인에게도 다정해질 수 있다. 이 모든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진 않는다. 말투는 평생 써온 습관이다. 그 습관을 바꾸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가 필요하다. 실수할 것이다. 또 말을 끊을 것이다. 또 과거를 들춰낼 것이다. 괜찮다. 완벽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건 알아차리는 것이다. 아, 내가 또 그랬네 하고 인식하는 것. 그 인식이 쌓이면 조금씩 바뀐다. 나는 한 친구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는 예전에 말로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이었다. 본인은 솔직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힘들어했다. 어느 날 그는 가장 친한 친구를 잃었다. 그 친구가 떠나며 이렇게 말했다. 너의 진실은 너무 날카로워. 그 말이 그를 바꿨다.
그는 자기 말투를 돌아보기 시작했다. 처음엔 부정했다. 나는 거짓말하기 싫어서 솔직하게 말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 하지만 점차 깨달았다. 솔직함과 무례함은 다르다는 걸. 진실을 말하되 상대를 존중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그는 변하기 시작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했다. 이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들릴까? 더 부드럽게 표현할 방법은 없을까? 몇 달이 지나자 주변 반응이 달라졌다. 사람들이 그에게 다시 다가왔다. 그는 말한다. 말투를 바꾸니까 세상이 바뀌었어요. 당신도 할 수 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이 있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조금만 더 천천히 말해보는 것. 상대의 눈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 그랬구나라는 짧은 공감의 말을 건네는 것. 이 작은 시도가 쌓이면 습관이 된다.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진다. 자연스러워지면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당신의 일부가 된다. 호감을 얻는다는 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게 아니다. 진심으로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말에 담기는 것이다. 그 진심은 반드시 전달된다. 사람들은 안다.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누가 자기를 이용하려는지, 누가 진심으로 대하는지. 결국 말하기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다. 상대를 어떤 존재로 보느냐, 관계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느냐의 문제다. 그 태도가 바뀌면 말투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당신이 오늘 만난 사람들을 떠올려보라. 그들과 나눈 대화를 떠올려보라. 그 대화에서 당신은 어떤 사람이었나? 듣는 사람이었나? 말하는 사람이었나? 공감하는 사람이었나? 판단하는 사람이었나? 정답은 없다. 다만 선택은 있다. 내일은 조금 다르게 해볼 수 있다. 조금 더 듣고 조금 더 공감하고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해볼 수 있다. 그 선택이 쌓이면 당신은 달라진다.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진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기억하라. 말은 돌이킬 수 없다. 한번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상처 주는 말은 평생 기억에 남는다. 반대로 따뜻한 말도 평생 기억에 남는다. 당신이 오늘 건넬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 어쩌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그러니 조심스럽게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진심을 담아 말하라. 상대를 존중하며 말하라. 그렇게 하루하루 쌓다 보면 당신은 어느새 호감을 얻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아니, 호감을 얻는다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다. 그냥 좋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주변 사람들이 편안해하는 사람.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길은 멀지 않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된다. 당신의 다음 한마디가 그 시작이 될 수 있다.